부산의 거리는 아직 야른 안개층에 뒤덮여 있을 뿐 아직 새벽이었다. 희미한 옷을 입은 마른 남자가 오래된 세발자전거를 작은 골목길로 밀고 지나갔다. 50대 현재 씨는 고철을 모아 생계를 이어간다. 회색 포장도로 위를 굴러가는 바퀴 소리는 도시의 분주한 리듬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주의를 기울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동정심이 섞인 피상적인 눈빛이거나 더 나쁘게는 경멸일 뿐이었습니다. 한 무리의 청년들이 길가 카페에 앉아 현재 선생님이 지나갈 때마다 웃고 있었습니다. 이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나요? 정말 인생의 실패예요. 현재 씨는 멈추지도 않았고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그런 말에 익숙해 있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시선 깊숙한 곳에는 약간의 비통함과 자책감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회복력이 있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 도영씨 가족의 호화로운 빌라에서 귀중한 나무 테이블 위에 호화로운 아침 식사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여서 사업과 금융 투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 우연히 현재라는 이름을 언급하자 마치 흰 비단천에 더러운 잉크 얼룩이 번진 것처럼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되었다. 그는 아직도 폐기물 수집가인가요? 중년 남성이 빙긋 웃었다. 기회가 많은데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니 하류 계층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에 대해 가문의 명예로운 아내로 알려진 디주원 씨는 차갑게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대답했다.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들은 현재 씨라는 친척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친척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현재 씨는 오래된 맥주 캔을 주워 모으기 위해 몸을 굽혔다. 그의 손은 시커멓고 옷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자존감이나 다른 사람들의 외모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가 계속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는 나리, 하늘, 예진, 그의 세 딸 때문이다. 외부인들은 그를 멸시할지 몰라도 그 세 아이의 눈에는 그가 세상 그 자체입니다. 현재 씨에게 가난은 두려운 것이 아니지만 자식을 키우지 못하는 것이 매일 그를 괴롭힌다. 정오 무렵 태양이 몹시 뜨거웠고 현재 씨는 시장가에서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신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직도 이 직업에 충실한 건 현재 씨가 아니냐. 현재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먼 친척인 나리 씨였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마치 그가 외계인인 것처럼 그를 바라보았다. 다른 사람들은 사업 잘하는데 당신은 아직도 쓰레기를 주워 모으고 있잖아. 그녀는 비웃었다. 주변에는 몇몇 상인들도 둘러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소 지었고 어떤 사람들은 동정심에 고개를 저었다. 현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대답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 걱정할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아이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아빠, 저는 어떻게 착해질 수 있나요? 그 말은 마치 그의 가슴을 찌르는 칼과 같았지만 그는 그 말을 모두 삼켰다. 그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현재 씨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 딸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나리는 아버지로부터 고철이 담긴 가방을 조심스럽게 받아 아버지가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하늘이 그에게 앉을 의자를 빼주자 예지는 밝게 웃으며 오늘 제가 만든 계란 프라이 맛있어요. 드세요. 라고 말했다. 세 딸이 간단한 식사를 즐겁게 즐기는 모습을 보며
현재 씨의 마음도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문이나 멸시하는 눈빛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다음 날, 현재 씨가 큰 건물 앞에서 고철을 모으느라 분주하던 중 차갑고도 냉소적인 친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희 아버지가 이 일을 하시나요? 그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거기에는 둘째 딸 하늘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복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당혹감과 부끄러움 사이로 흔들렸다. 그녀 옆에는 한 무리의 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현재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룹 중 한 명이 폭소했다. 당신 아빠가 폐기물 수집가라니 믿을 수가 없네요. 현재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딸을 비난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그가 항상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었다. 딸이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할 날이었다. 하늘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작은 골목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햇살이 밝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멸시와 불쌍함이 섞인 시선 속에서 한 아버지가 낡은 세발 자전거를 들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아버지. 더운 한낮이었다. 부산의 폭염의 길바닥이 증발해버린 듯했다. 현재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은 여전히 금속 조각이 들어있는 봉지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의 눈은 조용히 딸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제복 자락을 꽉 쥐었다. 그녀의 입술은 다물어졌고 그녀의 눈은 부끄러움과 무력감 사이에서 흔들렸다. 하늘의 친구들은 폭소했다. 너희가 그렇게 운이 좋은 줄 알았는데 너희 가족도 남들보다 나을 게 없구나. 한 아이가 가슴 앞에서 팔짱을 끼고 비웃으며 말했다. 너희 아빠는 고철 수집가인데 아직도 우리와 어울리려고 하는 거야. 또 다른 사람은 비웃었다. 현재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하늘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갑자기 하늘은 심호흡을 한 뒤 갑자기 돌아서서 달려갔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작은 등만이 사람들의 흐름 속에 섞여 있었고 그것은 붐비는 도시 속의 희미한 흔적처럼 보였다. 현재 씨는 거기 서 있었는데 그의 눈은 슬픈 빛이기는 했지만 비난하는 빛은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알고 있었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이는 저녁을 먹으러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방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밥 몇 조각을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나리와 예지는 이상함을 알아챘다. 하늘아, 왜 그래? 나리는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은 차갑게 말하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현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딸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예지는 눈을 크게 뜨고 언니에게 속삭였다. 수학 점수가 나빴나 봐요. 하지만 나리는 이것이 단지 점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하늘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밖의 부산은 여전히 자동차 소리, 칼소리, 생계를 위해 서두르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북적거립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방 안에는 낡은 선풍기의 꾸준한 소리와 갈등으로 가득 찬 마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하늘이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갔다.
그녀는 길을 가던 중 갑자기 친구들이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학교 교문 앞에 모여서 휴대전화를 켜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오자 하늘은 얼어붙었다. 화면에는 어제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떴는데 그녀가 현재 씨와 폐차 앞에 꼼짝 않고 서 있던 모습이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를 비웃고 조롱했으며 한 친구는 그녀에게 홀은 수집가의 딸이 국제학교에 다닌다는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정말 멋진데 너무 가난해요. 쓰레기를 주워서 예쁜 여자아이도 낳는 거 아니냐? 그럼 다음에는 부자인 척하지 마세요. 하늘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그녀의 피는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다가와서 하늘 앞에 휴대전화를 들이밀었다. 아, 중고품 가게에서 젊은 여성이 되는 게 어떤 기분인지 말해봐. 재밌어. 주변의 웃음소리가 하늘의 귀를 망치로 때렸다. 그녀는 돌아서서 도망쳤다. 하늘은 곧장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뛰어들어 잠갔다. 예지는 다시 달려가서 큰 소리로 문을 두드렸다. 뭐가 문제야? 하늘씨, 문 열어주세요. 나리 역시 아버지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현재 씨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는 딸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그 방은 잠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매우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학교에 가는 대신 낯선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고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영상은 아직 남아있네요. 그녀는 마치 온 세상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불쌍한 사람으로 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없는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나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어디세요?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 하늘이는 해숙해진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다. 온 가족이 그녀를 아무 말도 없이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식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지는 여동생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뭐가 문제야? 뭔가 있으면 그냥 말하세요. 하늘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빠를 보세요. 그의 눈은 평소처럼 여전히 온화하고 관대한 모습이었지만 하늘은 그 눈에서 이상한 점을 보았습니다. 비난도 없고 화도 없습니다. 오직 조용한 슬픔만이 있을 뿐이다. 하늘은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말라. 그녀는 일어나서 곧장 자기 방으로 달려갔다. 현재 씨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나리는 주먹을 꽉 쥐고 아버지 쪽을 돌아봤다. 아빠, 무슨 일이야? 현재 씨는 딸을 천천히 바라보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하늘이가 중요한 교훈을 얻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리, 무슨 교훈이야? 현재 씨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은 조용한 고통을 담고 있었다. 용기에 대한 교훈 나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재 선생님은 이해하셨습니다. 그는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교훈이 있으며 시간과 사람마다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딸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편견에 맞서는 건 결코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는 하늘이 조만간 답을 찾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 후로 하늘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예진과 웃거나 농담을 나누지 않았다. 나리와 함께 요리하는 것도 더 이상 아니고 아빠가 남은 음식을 정리하는 것도 돕지 않습니다. 매일 밤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문을 닫고 모든 대화를 피한다. 온 가족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말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재 씨가 세발 자전거의 낡은 바퀴를 조용히 수리하고 있을 때 나리는 아버지 옆에 앉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아빠, 만약 그녀가 살아남지 못한다면 어떡해요? 현재 씨는 먼 곳을 바라보며 멈춰 섰다. 내가 그걸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목소리는 약간 슬펐다. 나리는 고개를 숙였고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아버지가 세 자녀를 위해 평생을 희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녀들 앞에서는 지친 기색이나 걱정스러운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둘째 딸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그는 하늘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지 지켜보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예진은 전단지를 손에 들고 문을 나서며 뛰쳐나갔다. 나리산, 하늘산, 보세요. 나리는 자신의 책을 가방에 넣고 흘깃 보았다. 그 종이에는 미술대학에서 사람과 삶을 주제로 한 그림 그리기 대회를 열고 가장 의미 있는 작품의 대상을 수여한다는 공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진은 설렘을 느낀다. 하늘 언니, 아빠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당신의 기회입니다. 하늘은 여전히 창가에 조용히 앉아 약간 놀랐다. 그녀는 신문을 응시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리가 입을 열었다. 당신은 항상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지요. 맞지? 시도해 보시지 않겠어요? 하늘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쉰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이었다. 아버지를 마주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 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오가 되자 태양이 밝게 빛났습니다. 도로 표면에서 올라오는 열기는 너무 강렬해서 모든 것을 삼키고 싶어하는 듯했습니다. 하늘은 멍한 마음으로 보도를 따라 방황했다. 그녀는 학교에도 가지 않았고 미술 수업에도 다니지 않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찢어진 투쟁이 있었습니다. 한 측면에는 수치심이 있습니다. 이는 경멸적인 시선을 견뎌내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은 느낌입니다. 한쪽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녀가 항상 보아왔지만 이전에는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희생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뭔가를 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후에 하늘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문을 통해 현재 씨가 낡은 셔츠를 수선하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은 입술을 깨물고 그의 옆에 다가가 앉았다. 현재 씨의 아버지는 평소처럼 온화한 눈빛으로 딸을 올려다보았다. 뭐가 문제야, 아들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늘은 굳은 손을 보며 손에 난 긁힌 자국을 보며 갑자기 눈이 따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숨이 막혔다. 이 직업에 대해 슬픈 감정을 느낀 적이 있나요? 현재 씨는 딸의 질문에 놀랐다.
그는 미소 지으며 눈을 차분하게 떴다. 나는 결코 슬펐던 적이 없어. 내 아이야. 내가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하늘은 입술을 꽉 깨물고는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저는 그림 대회에 참가하고 싶은데 아빠를 그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다. 나리와 리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현재 씨는 잠시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 보이는 모든 것으로 그림을 그려라, 아가야. 하늘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갑자기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결의를 느꼈다. 그 후 며칠 동안 하늘은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녀는 눈으로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림을 그립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에서 주름살과 굳은 손, 그리고 오랜 세월 그와 함께했던 낡은 세발자전거를 그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아직 조용히 자전거를 타고 길을 달리던 비 오는 날을 그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등이 땀으로 젖었던 뜨거운 더위의 날들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는 아버지의 눈을 그렸습니다. 언제나 확고하고, 언제나 사랑스럽고, 언제나 포기하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하늘의 그림은 평범한 초상화가 아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사회에서는 멸시받는 남자이지만 하늘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남자입니다. 작품을 제출하던 날, 하늘 씨는 미술학원 정문 앞에 서서 자신의 그림을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장감을 느꼈다. 하지만 며칠 만에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고, 이제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림 그리기 대회 결과가 발표되던 날, 하늘이는 학교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모든 박동이 들렸습니다. 수상자 목록은 흰 종이에 깔끔하게 인쇄되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찾았다. 그리고 응우엔 하늘, 질등. 하늘은 자신의 이름을 믿을 수 없어하며 칠판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응시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상금이나 명예 때문에 우승한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과 마주할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우승했습니다. 그 미술 전시회는 도시의 대형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하늘의 그림은 중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다른 그림들이 도시의 화려함이나 현대인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과는 달리 각 획에 느껴지는 진정성과 깊이 때문에 많은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하늘의 그림은 한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 비 속에서 낡은 세발 자전거를 밀고 가는 마른 남자의 이야기다. 절망이 아닌 믿음으로 빛나는 눈 그 사진 아래에는 손으로 쓴 작은 글귀가 적혀 있다. 내 마음속의 가장 위대한 아버지, 모두가 그림 앞에 서자 방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우아한 옷차림의 중년 남성이 생각에 잠긴 듯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화려한 것을 그리지만 이 소녀는 가장 단순하고 소중한 것을 그립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소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사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눈을 들여다보며 나는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늘은 멀지 않은 곳에 서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동정이나 눈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세상에 그녀의 아버지를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단순하지만 회복력이 강한, 멸시받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은 남자를 알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그녀의 가족은 함께 앉았습니다. 예지는 기쁘게 말했다. 하늘이 유명해요. 당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널리 퍼지는 걸 봤어요. 나리는 언니에게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하늘아, 너는 스스로를 뛰어넘었구나. 하늘은 감정적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현재 씨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늘아, 아빠는 너 때문에 한 번도 슬퍼한 적이 없어. 난 당신이 길을 찾지 못할까봐 걱정이에요. 하늘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눈물을 삼키려고 애썼다. 예진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럼 하늘이 보너스를 받았는데 이제 뭘 할 건가요? 하늘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은 갑자기 결의로 빛났다. 며칠 후 하늘이는 아버지와 두 자매를 데리고 모퉁이에 있는 작은 재단사로 갔습니다. 현재 씨는 눈살을 찌푸렸다. 왜 나를 여기로 데려왔니? 하늘은 문을 밀치고 들어가며 가게 주인에게 미소를 지었다. 아빠께 새 정장을 주문하고 싶어요. 현재 씨는 놀랐다. 필요 없어요. 하늘은 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는 평생 이런 낡고 낡은 셔츠를 입으셨습니다. 오늘은 좋은 정장을 사드릴게요. 예지는 기쁘게 말했다. 아빠는 하늘이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옷을 차려입어야 해요. 현재 씨는 웃으며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눈은 깊은 자부심으로 빛났다. 하늘은 진한 파란색 셔츠에 심플한 바지를 선택했는데 너무 사치스럽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깨끗했다. 현재 선생님이 입어보시자 세 자매는 모두 깜짝 놀랐다. 지원이 그들이 처음 아버지를 본 순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더 이상 퇴색된 셔츠를 입은 남자가 아니었고 더 이상 거리에서 세발 자전거를 밀고 다니는 외로운 모습이 아니었지만 강하고 회복력이 강한 아버지였고 자부심이 가득했다. 하늘은 살짝 미소 지었다. 이것이 그녀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입니다. 시상식은 엄숙하고 흥미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홀은 따뜻한 노란색 조명으로 호화롭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수상한 그림은 이젤에 전시되었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모여 예술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하늘은 거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오늘 그녀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나리와 린이 서 있었는데 두 자매 모두 우아한 옷차림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그녀가 그에게 골라준 옷을 입고 문 앞에 서 있는 남자였습니다. 현재 씨는 짙은 파란색 셔츠와 깔끔한 바지를 입고 달라 보였다. 더 이상 늙고 지친 모습이 아니라 강하고 자랑스럽고 용감한 아버지였습니다. 하늘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늘날 그녀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우승자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로서 무대에 설 것입니다. 홀은 점차 사람들로 채워졌고 심사위원들은 명예석에 앉았으며 예술신문 기자들이 보도를 위해 왔습니다. 확성기에서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하늘의 그림이 대형 스크린에 등장하자 몇 초 동안 관객석 전체가 조용해졌다가 폭풍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진행자가 무대에 등장하면서 올해의 대회에서 우승한 밝은 미소의 마이크는 훌륭한 그림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축하합니다. 응엔 하늘. 하늘이 무대에 오르자 강당 전체에 박수갈채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두려움이 아닌 자부심의 솟구침으로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주최 측으로부터 트로피를 받아 마이크 앞에 서서 청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군중 한가운데서 그녀는 왕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거기 앉아서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마이크를 꽉 쥐었다. 이 상을 아버지께 바치고 싶습니다. 방 전체가 침묵 속에 기다렸다. 하늘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가 가득했다. 저는 아버지의 일이 부끄러웠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라서 무서웠지만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적이 앉아 있는 남자는 나를 키우기 위해 평생을 희생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부유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하늘은 돌아서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진실을 영원히 숨겨서 미안해요. 그리고 세상의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왕은 하늘이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전체가 박수를 쳤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닦았다. 배심원 중 한 중년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름다운 그림은 단순히 획이 아니라 그것이 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소녀는 정확히 그것을 했습니다. 현재 선생님을 업신여기던 지원 이모는 이제 군중 가운데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때 그를 비웃던 도영의 온 가족은 이제 자신들이 멸시했던 남자가 감동적인 작품의 영감이라는 사실 앞에 침묵 속에 앉아 있다. 행사가 끝나고 하늘 씨가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녀가 방금 아버지에게 다다랐을 때 현재 선생님은 그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지원이 오랜만에 현재 선생님이 울었다. 슬펐기 때문이 아니라 딸이 마침내 자신을 이해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리와 예진이 달려가 두 사람을 꼭 껴안았다. 예진이 속삭였다. 그럼 이제 하늘이는 놀림받는 게 무섭지 않은 거 맞지?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밝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현재 씨는 세 딸을 바라보며 행복감에 휩싸였다. 그는 언제나 누군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오늘 하늘의 말을 듣고서야 자신이 이 삶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홀을 나갔을 때는 이미 완전히 어두웠다. 그 공간은 너무 조용해서 텅 빈 거리에는 노란 가로등만이 비춰질 뿐이었다. 현재 씨는 하늘이 방금 받은 크리스탈 트로피를 꼭 움켜쥔 채 천천히 걸어갔다. 예진은 아이처럼 설레며 앞으로 뛰어갔다. 아빠가 유명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하늘은 언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늘이가 다시 자기 자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늘은 아버지 옆을 걸으며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처음으로 이해와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볍지만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현재 씨는 딸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말이 필요 없었지만 하늘은 그가 그녀를 이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과할 필요가 없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현재 씨가 사는 작은 동네는 갑자기 훨씬 더 번화해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웃들이 그의 집 앞에 모여서 각자 신문을 손에 들고 손가락질하며 열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맙소사, 현재와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뉴스에 나올 줄은 몰랐어. 봐, 그녀의 사진이 일면에 실렸잖아. 말했잖아. 현재 씨는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자식들이 있어서 그게 귀중하다고. 하늘은 집안에 서서 창문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웃기면서도 감동적이었다. 그녀는 뒤돌아보며 아버지가 익숙한 나무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밖의 수군거림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의 입술가에는 작지만 깊은 기쁨이 엿보였다. 나리는 앞으로 나서서 그에게 신문을 건네주었다. 궁금하지 않아. 적어도 사람들이 너에 대해 뭐라고 쓰는지 봐야 하지 않아. 현재 씨는 손을 흔들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볼 게 없어.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하다는 거야. 그것으로 충분해. 하늘은 입술을 깨물더니 조심조심 아버지 옆에 앉았다. 하지만 나는 이제부터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현재 씨는 딸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처럼 부드러운 눈 하늘은 주먹을 꽉 쥐고 이어 말했다. 너 뭐하냐고 묻는 사람 피하지 않을 거야. 속삭이는 소리에 고개 숙이지 않을 거야. 너 없이는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살 수 없을 거야. 오늘에 이르기까지 결코 살 수 없었어. 그녀는 그의 굳은 손을 바라보았다. 모든 균열, 푸른 혈관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예전에는 이 손이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자랑스러움만을 느낀다. 현재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고요한 행복으로 빛났다. 삶은 변했지만 현재 씨의 일은 변함없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여전히 오래된 세발자전거를 타고 여전히 붐비는 거리를 지나가고 여전히 조용히 플라스틱 병과 폐지 조각을 모읍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랐던 점은 그를 바라보는 눈들이 더 이상 똑같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때 그를 얕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존경합니다. 하늘을 비웃던 자들은 이제 그 앞을 지나가면서 말이 없어졌다. 한때 그의 이름을 밝히기를 꺼렸던 도영 씨의 가족은 이제 그에게 연락을 취해 가족 모임에 초대하려 했다. 하늘이를 가장 많이 놀렸던 지원 이모가 하늘이에게 전화를 걸기까지 했다. 다가올 가족 모임에 당신 아버지를 초대하고 싶어요. 결국 당신들은 가족이니까요? 하늘은 듣기는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부드럽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모. 하지만 제 아버지는 누구의 인정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하늘은 사회의 변화보다 자신의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아버지가 폐기물 수거원으로 일한다는 것을 알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하고 더 이상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그녀의 아버지는 결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씨는 여전히 익숙한 길을 자전거로 달렸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늘이는 세발자전거 뒷좌석에 앉아 스케치북을 손에 들고 길 양쪽의 풍경을 하나하나 그려가고 있었다. 현재 씨는 웃었다. 누군가가 당신을 더 이상 볼까봐 두렵지 않아요. 하늘이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은 맑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니요. 당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오후 바람이 부드럽게 불며
하늘의 스케치북에 있던 몇 장의 종이가 펄럭였다. 그 페이지에는 오후 햇살 아래서 세발 자전거를 밀고 있는 남자의 사진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날 아침 현재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바람이 지붕 위로 부드럽게 휘파람을 불며 지나갔고 거리에서는 차들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의 작은 집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는 마당으로 나가서 수년간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다니면서 지친 어깨를 쭉 뻗었다. 오늘은 매일처럼 서둘러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약속이 있어요. 그는 집을 나서기 전에 아내의 재단을 흘깃 올려다보고 가볍게 한숨을 쉬며 옷걸이에 깔끔하게 걸려있던 진한 파란색 셔츠를 집어 올렸다. 잠시 후 하늘은 방에서 나갔는데 아버지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아빠, 어디 가세요? 현재 씨는 그의 옷깃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는 가족 회의에 초대되었습니다. 하늘의 입가에 떠오른 미소가 잠시 흔들렸다. 나리와 예진 역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밖으로 나갔다.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다. 예진은 숨을 헐떡였다. 당신 가족도 당신을 기억하나요? 오래전에 당신을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나리는 잠시 말이 없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정말 가고 싶은 거야. 현재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들을 위해 단추를 잠그셨어요. 저는 제 아이들에게 마주하지 않으면 평생 괴롭힐 고통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떠났습니다. 하늘은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도영 씨 가문은 부유하고 명예로운 집안으로 유명해서 이런 모임은 대체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성공한 사람들만 참석하곤 합니다. 현재 씨가 들어오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곧바로 그에게 쏠렸다. 수군거리던 친척들, 그를 업신여기던 사람들, 그의 이름을 가족 등록부에서 지웠던 사람들은 이제 그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어색함을 느꼈다. 중년의 한 남자가 당당한 외모로 앞으로 나서며 그의 목소리에는 예의가 가득했다. 현재 선생님도 오시나요? 현재 씨는 여전히 차분한 미소를 유지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나는 여전히 가족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오늘 왔을까? 이전에는 친척들에 대해 신경 쓴 적이 없었고 아마도 딸을 자랑하려고 왔을 것이다. 그 말은 그렇게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현재 선생님이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일에 너무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를 가장 많이 비난하던 지원 이모는 목을 가다듬고 일어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현재야, 과거는 잊어라. 어쨌든 지금은 그는 성공적인 아이들을 낳았고 심지어 뉴스에도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현재 씨는 웃지 않았다. 그는 한때 자신을 흠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오늘은 당신의 딸이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가 수년간 열심히 일했기 때문도 아니고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이제 그들은 자녀들의 성공을 이용해 가족의 평판을 더욱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나는 인정을 받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니다. 방 안은 고요했다. 사람들의 눈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향했다. 현재 씨는 천천히 일어섰고 그의 눈은 이전처럼 인내심이 없었다. 당신이 잊고 싶어하는 사람은 나였고 당신 가족의 오점으로 여긴 사람은 나였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가치가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원 이모가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자 현재 선생님은 계속 말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공간은 고요함으로 가득 찼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고 그를 직접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혹감에 살짝 얼굴을 붉혔다. 현재 씨는 식당에서 나오면서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마주했고 더 이상 원망이나 수치심이 없었고 오직 평화만 있었습니다. 문 밖에는 하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없었다. 지금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가 평화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현재 씨는 딸의 어깨를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어서, 아들아. 아빠는 아직도 카트를 밀고 직장에 가야 해요. 하늘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은 채 웃었다. 그녀는 현재 선생님이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는 그것을 깨닫기에 충분히 현명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양이 부산의 거리를 쏟아내며 길가의 모든 지붕과 나무줄기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현재 씨는 여유롭게 자전거 페달을 밟았고 세발 자전거 바퀴가 도로를 굴러가는 소리가 도시의 번잡함과 어우러져 친숙한 소리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오늘은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차 뒷좌석에 앉아 스케치북을 꼭 껴안고 주변의 각 장면을 주에 깊게 스케치했다. 지원이는 아빠의 고철차에 앉았을 때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순간을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그녀 자신, 그녀의 아버지, 그녀의 가족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씨는 무심코 미소를 지으며 백미러로 딸을 쳐다보았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하늘은 입술을 깨물고 밝게 웃었다. 아니요. 당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하늘의 말에 현재 선생님은 잠시 머뭇거렸다. 아마도 이것은 그가 평생에 들어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말이었을 것이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며 하늘의 스케치가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예지는 멀리서 달려와서 바람에 날리는 종이들을 급히 주워 모았다. 하늘아. 그림을 모두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늘이는 낄낄 웃으며 여동생이 책의 각 페이지를 집어 올리는 것을 도왔다. 모든 페이지에 그녀의 아버지의 사진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그의 그림이 있고 플라스틱 병을 주워 모으기 위해 몸을 굽히는 그의 그림이 있는데 그의 눈은 여전히 조용하고 단호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굳은 살이 깊이 새겨진 그의 손 그림이 있었고 온 가족이 모여 단순하지만 아늑한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지는 그림을 바라보며 감탄의 눈빛을 보냈다. 하늘 자매님, 이제 손으로만 아빠를 그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려보세요.
하늘은 잠시 멈춰서 자신의 그림을 내려다보았다. 예진 씨가 맞아요. 예전에는 그녀는 호화로운 그림을 그리곤 했고, 인정받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아버지입니다. 나리는 멀리서 걸어와 가슴 앞에서 팔짱을 끼고 두 동생을 바라보며 웃었다. 너희 둘이 왜 이렇게 보도를 날아다니니? 예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저는 하늘이가 삶의 파편을 치우는 것을 돕고 있을 뿐입니다. 하늘은 크게 웃으며 여동생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현재 씨는 거기 서서 세 딸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웃고 놀고 삶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가득한 눈을 바라보는 것을 봅니다. 그는 자신이 치른 모든 희생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삶은 풍요롭지 못했을지 몰라도 그가 준 사랑 덕분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나리는 아빠를 위해 차를 끓이고 예진은 과일을 접시에 담았고 하늘은 테이블에 앉아 마지막 그림을 꼼꼼히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씨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 셋이서 내가 왜 내 인생에 대해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니? 아니요. 세 자매는 모두 한 목소리로 고개를 들어 기다렸다. 현재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의 눈에 평화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태어난 환경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떻게 다루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의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나리, 하늘, 예진은 모두 말이 없었다. 하늘은 펜을 살짝 손에 쥐고 빛나는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불공평한 삶을 살았거나 그녀의 아버지가 실패자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가 결코 자신을 타락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그의 아이들에게 가르친 가장 귀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며칠 후, 하늘 작가의 새로운 그림이 대규모 미술 전시회에 전시되었습니다. 부의 그림도 아니고, 먼 추상작품도 아니지만, 단순하면서도 감동적인 그림입니다. 그림 속에서 한 남자가 오래된 세발 자전거를 밀고 있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뒤에는 세 딸이 앉아 있었는데, 각자는 꿈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는 매우 단순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버지와 우리. 사진 아래의 하늘은 작은 글을 적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누군가를 사랑하고 희생했다는 거야. 그게 사람을 소중하게 만드는 거야. 사람들, 그 사진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멈춰 서 있었습니다. 감정에 젖은 표정과 사려 깊은 한숨이 있었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성공은 돈이나 명예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희생한 것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희생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씨는 그날 저녁에도 익숙한 길을 자전거로 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마음에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실패작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귀중한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 회복력, 자존감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우리 각자는 어려움과 과제를 겪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출발점이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상황에 대처할 것인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인내와 사랑,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가치에 대한 여정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때로 성공은 물질적인 것 또는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생한 것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들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용한 순간을 가져다주고 가족의 가치, 우리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신에 대한 믿음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삶으로 끌어들이세요. 스토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생각을 남겨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음 스토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우리가 더욱 감성적이고 진실되고 심오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선보일 수 있는 가장 큰 격려의 원천입니다.